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은 바로 데이터 클렌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클리닝 또는 클렌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학습하셨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처리였잖아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전처리였는데, 사실 전처리라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료 구조를 파악하고요, 또는 결집값도 처리하고, 때로는 넓게 보면 파생 변수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재범주화하거나 데이터를 연속형을 범주형 데이터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소위 이제 전처리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전처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는 뭐냐면 바로 전처리에서 데이터 클리닝을 우리가 전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이지 않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전처리는 데이터 클리닝이다라고 얘기해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실 내용은, 자, 이 데이터 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정인 바로 이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서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보실 텐데요. 자, 저 때문에 안 보이신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확대를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반드시 하셔야 될 건 데이터 클리닝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턱대고 데이터 클리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스킬보다 그냥 단순히 스킬을, 테크닉을 아는 사람이랑 이걸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인지를 알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코드만 외울 게 아니라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리닝을 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각각 하나씩을 말씀드리자면, 결측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소위 이제 널 값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미싱 밸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결측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상 데이터. 자, 이상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표현하는데, 자, 데이터에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값을 왜곡하는 특별한 값이 있다면 그 값을 포함하고 분석하게 되면 데이터의 어떤 평균치나 이런 게 왜곡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값을 과연 빼고 돌릴 것이냐, 뺀다면 어떻게 빼서 돌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리닝의 또 다른 방법은 중복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중복된 데이터를 확인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결국 이 세 가지의 어떻게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분석할 것이냐가 오늘 수업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클리닝을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존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바이벌 바이어스라고 우리가 소위 이제 부르는 건데요. 자, 이게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이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이렇게 영국을 침범했다가 결국 소련 그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결국은 서부 진영까지 전쟁을 넓히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독일군이 이 전쟁에 대해서 점점 패망의 길을 걷게 되죠. 자, 이때 막바지에 독일 이제 비행기가 쭉 갔다가 이제 전쟁을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온 비행기를 대상으로, 자, 적 기관총의 어떤 부위가 이 지금 피해를 받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통계 조사죠. 조사를 했더니만, 자, 지금 요 그림처럼요. 자, 지금 몸통이랑 앞날개 양쪽, 자, 이런데 지금 총탄이 집중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자, 요런 거 빼고는 지금 다 총탄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군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 이제 비행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자, 이런 부분에, 총탄이 집중된 부분에 강판을 이제 덧대려고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다가. 네, 그러면 총탄을 맞더라도 어떤가요? 네, 이 부분이 손상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하지만 이때 이제 헝가리 출신의 아주 유명한 통계학자가 있습니다. 이 통계학자 한 분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통계학자인데요. 이 통계학자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전혀 다른 반대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뭐냐면요, 총탄을 맞지 않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자, 이게 빨간색이 총탄을 맞은 부분이면 요 파란색 있죠. 여기 앞부분을 강화를 해야 오히려 생존할 수가 있더라.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의료 통계에서 되게 많이 쓰는 서바이벌 바이어스를 가장 쉽게 지금 표현하는 예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핵심은 돌아온 비행기잖아요. 귀환한 비행기를 가지고 좀 조사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체로 지금 네, 이런 데 맞은 지금 요렇게 여기 지금 귀환한 비행기에서는 여기만 맞았으니까 지금 이런 엔진이 손상이 안 당했으니까 귀환을 한 거잖아요. 무사 귀환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엔진 부분이나 이런 꼬리 날개 부분을 맞은 비행기들은 귀환을 못하고 거기서 즉사했겠죠. 예, 비행기에 추락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비행기를 추락하지 않게 하려면 어디를 보강해야 될까요? 자, 무사 귀환한 비행기만 보면 여기를 이런 부분을 해야겠지만 실제로는 앞부분이라 엔진 부분이랑 이 꼬리 날개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피격당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쵸?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의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서바이벌 바이어스라고 해요. 생존은. 자, 이거에 의료 통계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의료 통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85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5세면 우리가 고령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들 중에서도. 자, 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요인을 조사했어요. 근데 건강요인을 조사했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담배는 안 피지만 술을 엄청 잘 드세요. 만약 85세 노인분들이. 그러면 건강하려면 술을 많이 먹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것도 생존 편향인 거예요. 왜? 술을 그러면 많이 마시면 생존하느냐? 그렇지 않죠. 술을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덜 적게 마신 사람들도 이미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85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특별히 건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래 이미 다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이상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데이터 특징을 알고 분석하는 거랑 모르고 분석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개발자,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에만 맞추게 되면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특성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향되지 않은 아주 클린한 데이터, 자, 바이어스가 우리 편향이잖아요. 편향되지 않은 아주 클린한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로우 데이터가 뭐냐면, 자, 이런 걸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 원래 데이터 있죠. 오리지널 데이터. 자,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원본 데이터에서 우리가 자, 클리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아주 명확하고 바이어스가 없는, 자, 바이어스가 없는 명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우리가 아주 사실과 가까운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클리닝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측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결측 데이터입니다. 자, 미싱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뭐 널값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데이터 클리닝 작업으로 먼저 데이터 누락값, 소위 이제 결측값을 자세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결측값이 있는 상태로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변수 간의 관계가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측값이 발생하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은 이유가. 자, 그래서 이거를 무작위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결측값 발생이 다른 변수 관계가 있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결측값에 대한 부분들은 통계 관련 수업들을 좀 들으시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판다스에서는 결측값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 이제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데요. 판다스에서는 NaN이라고 해요. 그래서 not a number, 이게 결측값이에요. 그 다음에 none, 이것도 결측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뭐 널값이라고 우리가 뭐 공학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의학이나 보건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missing value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 같은 결측값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거하는 방법은 아예 삭제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예 결측값을 삭제하고 돌리면 참 좋을 텐데, 예를 들면
결측값이 실은 또 편향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설문조사에서 예를 들면 결측, 응답을 안 하고 빠진 사람들이 어떤 고유의 패턴이나 특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인데 제가 만약에 전화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예 그냥 듣고 싶지 않아서 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응답을 안 한 결측값이지만 실은 어떤 의견이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측값 분석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제거하는 게 무조건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삭제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삭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 대체는 삭제를 안 하는 대신에 대표값이 뭐 평균으로 한다든지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평균으로 할 때도 있고요. 자, 평균이 아니면 또 어떤 걸 많이 쓰느냐면 회귀 값으로 하기도 하고 최빈 값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하든지 최빈 값을 하든지 최빈 값은 제일 많이 나온 값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회귀 분석을 통해서 회귀 값으로 해줍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보통 평균으로 많이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측치 처리 방법 우리가 확인, 대체 제거, 결측치 반영 확인 이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자, 이 예제는 우리가 그 바이시클 데이터, 그 자전거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 공공 데이터, 우리가 처음에 그 분석했던 데이터 자료 방법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임의 결측 데이터를 이미 저희가 한번 생성을 해놨습니다. 이 예제 데이터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측값을 어떻게 확인할지 우리가 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러면 이어서 할게요. 이거 위에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 자, 판다스에서 모든 걸 분석을 하니까 대부분 자, 판다스를 임포트 해줍니다. 불러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제 파일이 지금 불러와야겠죠. 근데 예제 파일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 지금 주피터가 있는 그 폴더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이걸 좀 이동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파일 패스를 누르시고 제가 아까 이거 하느라 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자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지금 윈 폴더로 옮겨놨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뭐가 안 이게 지금, 예, 붙어서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요거를 코드를 제가 지금 띄어쓰기가, 요 지금 요 표시를 해주죠. 에러에서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띄어쓰기가 잘못됐다라는 표시예요. 한 칸 제가 잘못 띄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거는 이 파이썬이 또 알려줘요. 에러에 대해서. 자, 여기가 지금 띄어쓰기가 돼 있었죠. 이걸 줄여서 네 해주면 뭐가 잘못됐네요. 네, 잠시만요. 자, 네, 오류를 찾았습니다. 코드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폴더를 이 ex라는 폴더를 또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제가 파일을 옮겨놨네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 판다스를 불러왔으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야 돼요. 이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다스를 통해서 파이썬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바꿔주셔야 되는 과정이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판다스 리드 CSV, 자, CSV를 파일로 저장이 돼 있었잖아요. 걔를 불러오는데 자, 판다스로 불러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지금 계속 에러가 좀 나서 사소한 에러인데요. 폴더에 지금 파일이 제대로 저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다시 지금 폴더에 파일을 불러왔고요. 자, 우리가 지금 요까지 해주시는데, 자, 그 판다스를 이용해서 자, 이 파일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CSV 파일을 바꿔주고요. 같은 폴더에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바꿨으니까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 네.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죄송한데 이게 계속 지금 에러가 많이 나서 파일을 아마 여기저기 이제 옮기다 보니까 원인을 좀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네, 오늘은 그 이 수업 자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영상에서는 네, 이 자료 위주로 할게요. 자,
먼저 결측 데이터를 확인할 때 쓰는 우리가 함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습니다. 자, in null 하고 가로가스를 하는 건데요. in null 하고 가로가스를 하시게 되면 자, 결측 데이터면 true 값을 반환하게 되고요. 유효한 데이터가 존재하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not null은요. 유효한 데이터 존재하면 또 true를 반환하고요. 누락 데이터면 false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컬럼별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이와 같고요. 자, in null을 넣어서 모든 개수를 확인하고 sum, 이걸 합한 값도 확인하라 라는 게, 즉 행 단위로 결측값을 구하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컬럼별로 열 단위로. 그 다음에 행 단위로 결측값을 구하는 이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자, 코드만 좀 알려드리면요. 결측 데이터를 제거할 때에는 바로 결측값이 들어가 있는 행이나 열 또는 전체적인 행열만을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함수가 바로 drop na, 그러니까 드롭나라는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결측값이 들어있는 행 전체가 다 삭제가 되거나요. 자, 이럴 때는 axis 0이라고 쳐주시면 전체가 다 이제 삭제가 되고요. 자, 결측값이 들어가 있는 그 열만 삭제한다고 하면 axis 1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건 이제 제거할 때, 제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결측값을 빼고 아예 분석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결측값을 특정 값으로 대체를 한다. 자, 우리가 그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우리가 코드가 바로 자, 이 파일 na라는 겁니다. 자, na라는 게 결국은 그 결측값이라는 의미인데요. 파일 fill. 자, 이게 채운다라는 의미죠. fill은.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fill 채운다. na로 채운다. 내 특정 값을 0으로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특정 값을 특정 문자열로 대체할 경우에는 자, 문자를 인식하려면 따옴표를 써야겠죠. 따옴표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평균값으로 대체할 땐 데이터 프레임의 이게 민이 평균값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괄호를 넣어 주시면 평균값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결측 데이터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널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0하고 널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0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정수값이잖아요. 값이 있는 거죠. 근데 널은 미지의 값, 우리가 알 수 없는 값 또는 값이 결측, 측정되지 않은 값을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못 이거를 그 데이터셋을 만들 때 0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0으로 바뀌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그 세스 파일을 예를 들면 SPSS 파일로 자동 변환하게 되면 그 결측값이 비어있는 값이 다 0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0이 예를 들면 코드로 그 범죄인 경우 0을 건강한 사람으로 0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질병을 1로 하거나 그때 결측값인데 전부 다 0으로 잡힐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건 다른 개념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자료형에 있어서 실수형, 정수형, 날짜, 시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자료형이 있는데 자, 실수형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결측값을 표현할 수 있느냐? 자, NaN으로 표현을 합니다. Not a number의 약자예요. 이게 not a number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자, 이거는 실수값, 그러니까 수치형 데이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정수형 같은 경우는 not a number라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정수값은 실수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결측 데이터 표현이 가능하게 하려면 정수형 값을 결측 데이터 표현이 가능하게 하려면 데이터 표현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결측 데이터 표현이 가능한 값 정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null label 자, null 값이 가능한 integral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정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null 값이 가능한 정수 값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자료용으로는 그 파이썬에서는
그 판다스에서는 자 인테거에서 int에 64d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자료형으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표현이 불가능해요. nan이라는 값이 안 나옵니다. 자, 날짜 자료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 할까요? 자, 날짜 자료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파싱을 진행해야 돼요. 우리 파싱, 그 크롤링에서 파싱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파싱을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자료형이 누락돼서 그냥 누락 데이터가 NOT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날짜 시간에서는 파싱을 하지 않으면 NOT라고 나와요. NOT가 뭐냐 하면, 자, not a time. not a time의 약자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걸로 분석하고 싶으면 이것도 역시 파싱이라는 걸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제가 가리고 있어서 좀 안 보이나요? 네,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널 값을 연산할 때 주의사항은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자, 야, 이거 좀 지울게요. 제가 널 값을 연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sum하고 괄호값, 그 다음에 자, accumulate sum 가로값. 자, 요거 함수를 계산하면, 자, nan이 뭐가 됩니까? 0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0으로 처리된다. 자, 그러니까 이 sum 하실 때 이거를 함수 계산할 때, 자, 0으로 처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an으로 바꿔줘야 하는 게 나로 넘버로 바꿔주셔야 되는 이유가,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하잖아요. 예, 그때는 nan으로 이제 변환이 된 경우에만 분석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 만약 하나라도 있으면 nan 반환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간단한 건데요. 결집값이라고 해도 우리가 삭제하거나 하면 우리가 이 데이터가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원본 데이터는 별도로 백업 데이터를 남겨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네, 이상 데이터, 이상값. 자,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상값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값은 간단해요. 자, 이상한 값이라는 의미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정상에서 벗어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데이터가 정상일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예외적인 값 한 두 개 때문에 데이터가 패턴이 완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값을 이상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정상적인 데이터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그 평균 연봉을 만약 회사에서 재는데 산출을 하는데 회장님은 한 1조 원을 받아요. 네, 빌 게이츠 같은 회장님들은 1조 원 정도 받을 수 있죠. 연봉이. 예를 들면. 그리고 나머지 회사원들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면. 월급이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평균으로 재면 월급이 갑자기 한 10억, 100억으로 나와요. 그렇다고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IBM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월급이 100억은 아니잖아요. 10억은 아니잖아요. 자, 한 사람 때문에 바뀐 거죠. 한 사람이라고 하는 뭐 회장님이 월 1조를 번다면 그 회장님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평균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회장님을 제외하고 분석을 해야 IBM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상치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이상치는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는 IoT를 통해서 이렇게 막 데이터를 끌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상값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상값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쵸, 이상값이 또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이제 평균값처럼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이한 이상값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패턴이 바뀌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노이즈, 결국은 더티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탐지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라면.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복사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보여드리면, 자, 만약에 지금 보십시오. 평균이 다 여기 지금 몰려 있어요. 자, 몰려 있는데 아웃라이어, 지금 이 한 값이 여기 있는 바람에 이 사람 때문에 이 패턴이 여기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쯤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회사의 회장님을 만약에 근로자에 포함을 해서 평균 연봉을 살펴본다면 이 회장님 때문에 평균 연봉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돌리는 게 이 회사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상 탐지라고 합니다. 자, 이상 탐지를 활용한 분야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업계에서도 활용되고 있고요. 뭐 헬스케어에서도 이런 이상값을 반드시 탐지를 해야 되고,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소셜 미디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동 패턴의 유사성이라든지 뭐 접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상값들을 빼서 문제 있는 사용자를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분야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뭐 이상값 탐지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젝트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상 데이터가 발견이 됐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이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 가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상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확인을 하고 나면 자, 결측 데이터로 제거. 자, 이상 데이터를 결측 데이터로 이제 보고 이것을 대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상 데이터를 빼고 돌리거나 다른 거로 대체해서 돌리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또는 이상 데이터를 이제 했으면 처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 반영이 됐는지 자, 이 처리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실습을 돌리면 참 좋겠는데요. 이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데이터를 그래서 시각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게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박스 플롯이에요, 여러분들. 박스 플롯.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각화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자,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뭐 따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박스 플롯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이게 중앙값이 요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에요. 자, 가운데 있는 중앙값은 제가 좀 피워드릴게요. 자, 요거죠. 중앙값은 자, 50%에 위치한 값. 그래서 이 쿼탈이라고 하고요. 이 박스 플롯의 아랫부분은 25%에 해당되는 1쿼탈이고요. 자, 상위 75% 그러니까 상위 25%는 3쿼타일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범위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건 최대값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최소값입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수렴, 자, 이걸 우리가 수렴이라고 해요. 피스컬이라고 그래요. 최대값하고 최소값 이렇게 있는 거를 수렴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렴처럼 생겼죠. 자, 수렴에 만약에 1쿼타일 이 쿼타일 레인지 요 범위에서 1.5배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지점에 있는 것을 있는 요 값을 우리가 바깥쪽에 있으면 아웃라이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최대값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아웃라이어고요. 최소값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또 아웃라이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웃라이어는 최대값 위에 있으면 아웃라이어, 최소값 밑에 있으면 아웃라이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박스 플롯에 최대값과 최소값 이상과 이하에 있으면 이상값으로 처리를 한다, 확인을 한다. 이 시각화를 통해서 간단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단순 삭제가 있습니다. 자, 단순 삭제는 뭐냐? 자, 논리적인 에러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우리가 해당 관측치를 삭제하는 걸 단순 삭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타나 중한식 설문 등의 비현실적인 응답이 있으면요, 이런 경우에는 자, 삭제를 해주는 게 맞죠. 자,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데이터 개수가 적으면, 자, 데이터 개수가 적으면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굉장히 왜곡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상치를 다 제거해버리면 데이터 값이 극도로 적어진다. 자, 그러면 이거는 대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대체할 때 어떻게 대체할 거냐? 자, 보통 평균으로 대체를 많이 해요. 역시 평균으로 대체를 해서 이걸 바꿔주거나 뭐 아니면 이상값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 값에 맞는 값으로 이제 넣어주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평균 대체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변수화를 볼게요. 변수화는 단순 삭제나 대체 방법을 통해 수립된 모델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현상을 이게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연 발생적인 우리가 이상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삭제하면 안 되죠. 이상값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다른 변수로 변환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대체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리샘플링은 뭐냐 하면 해당 이상값을 분리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분리 분석은 자, 자연 발생된 이 이상값에 대해서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단순 제외하는 게 아니라 분석 케이스를 또 따로 분리해서 이 케이스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그 통계에서는 또 이제 미싱 값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분석하는 결측값 분석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또 파악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데이터는 건 뭐냐면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다 보면 또는 우리가 여러 개 이제 그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건강조사, 혈액조사, 유전자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병합을 하게 되죠. 자, 각각의 열을 이제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 구조로 만들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때 병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키 변수였죠. 키 변수. 키 변수가 있어야 그 변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자, 키 변수에 오류가 생기면 중복이 또 간혹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복 데이터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클린징 작업이 필요합니다. 클리닝 작업이.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눈으로 확인해서 중복 위치를 처리하면 돼요. 엑셀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값이 중복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데이터 개수가 많을 경우에 10만 건, 100만 건이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죠. 자, 그때는 판다스에서 중복 데이터를 확인할 때 쓰는 변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duplicate라는 함수입니다. 자, 제가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duplicate이라는 함수예요. 네, 보이시나요? 자, duplicate이라는 이 함수를 쓰시게 되면 중복값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복값을 처리할 때 우리가 drop 하고 아래 대시 해주시고요, duplicate 해주시고 괄호를 해주시면, 자, 중복값을 우리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코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중복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중복 데이터를 확인해서 우리가 중복이 있으면 뭘 남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복값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중복값 처리는 우리가 그 유일한 한 개의 키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네, 왜냐하면 잘못된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유일한 키 한 개 남기는 걸, 예, 이렇게 해서 중복된 걸 확인하시고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 결과에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예, 이렇게 요 값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복이 있으면 처음이나 끝에 뭘 남길지 우리가 확인을 하셔서 네, 쓰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거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같은 얘기인데요. 네, 두플리케이터 요거를 쓰시고 중복값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클렌징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